여러분, 매캐가 콘레와의 관계는 늘 드라마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의 드라마는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이 매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콘레에게 부활을 걸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콘레에게 부활을 걸었다고요. 그러니 이웃들이 매캐가 콘레를 사랑한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이 많은 매캐가 젊은 남자에게 반의 부활을 썼다고요. 하지만 잠깐, 여러분,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사실 그 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듣고 나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세부 사항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후이안의 진짜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매캐가 콘레에게 부활을 걸다. 레후이안의 이야기. 도움이 되는 김린.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란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자신의 가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의 친동생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특히 매캐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보다 콘레를 더 사랑하기도 해요. 란의 가족은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옹사우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치응옥. 란은 막내입니다. 두 자매의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란은 아주 어렸어요. 치응옥은 몇 살 더 많았죠. 옹사우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옹사우는 일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남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다니. 모두가 그를 안타까워했어요. 몇 년 후 옹사우는 뒷두엣을 만났어요. 뒷두엣은 정말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도 남편이 있었고 아이가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옹사우는 두 딸에게 그녀를 소개했어요. 라는 그때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별로 생각이 많지 않았죠. 집에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여자가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치응옥은 달랐어요. 치응옥은 그때 이미 컸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녀는 친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뒷두엣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디가 집에 온 첫날부터 그녀는 차가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뒷두엣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집안일을 잘하고 두 자매를 위해 밥을 잘 해줬어요.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녀는 친엄마처럼 대했어요.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웃들도 모두 칭찬했어요. 한옹솜 모두가 칭찬한다고 했어요. 옹사우는 복이 많으시네. 지금 보니 아들처럼 사랑하네요. 요즘은 이렇게 앉아있어요. 불을 지피면 머리가 날아가요. 하지만 치응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는 매캐에 대한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언니가 하는 모든 일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밥을 해주면 언니는 아부한다고 생각해요. 옷을 사주면 언니는 속물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라고 하면 언니는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뒷두엣은 정말 많은 고통을 참았어요. 하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죠. 심지어 한 번은 뒷두엣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치응옥이 열이 났던 날,
뒷두엣은 밤새 돌봐줬어요.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주고 시원한 수건을 덮어줬어요. 아침에 치응옥이 깨어났어요. 뒷두엣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금 뒷두엣은 밤새도록 돌봐주신 거예요. 치응옥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주 똑똑하게 말했어요. 디는 괜찮으니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디가 걱정하는 건 언니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뒷두엣은 그런 말을 듣고 슬프게 웃고 나갔어요. 라는 그 장면을 보고 뒷두엣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뒷두엣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비난받고 무슨 일을 해도 의심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계속 걱정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정말 끈질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계모와 외부자식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싶어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치응옥이 성장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 탕다트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탕다트라는 남자, 여러분. 겉모습은 정말 잘생겼어요. 말도 정말 달콤해요. 모두에게 인사하고 웃어요. 여자들이 만나면 다 반하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가 치응옥집에 오면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옹싸오를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해요. 뒷두엣을 만나면 달콤하게 부르기도 해요. 어느 날 과일을 사서 옹싸오와 뒷두엣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모두가 칭찬했어요. 치응옥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다들 감탄했어요. 하지만 뒷두엣은 그를 바로 알아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래 살아본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봐요. 뒷두엣은 탕다트가 너무 달콤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달콤해서 가짜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안정된 직업이 없다는 것도 알아차렸어요. 오늘 여기서 일하고 내일 저기서 일하고 그리고 치응옥 집에 얼마나 땅이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자주 물어봤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질문이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뒷두엣은 치응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녀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뒷두엣은 탕다트가 별로인 것 같아. 그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자꾸 물어봐. 조심해라, 알겠지? 세상에, 여러분. 치응옥은 뒷두엣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치응옥은 돌아서서 뒷두엣의 얼굴을 때리며 말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디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디는 내 친엄마가 아니잖아. 내가 원하니까 디는 권리가 없어. 탕다트는 나한테 잘해. 그는 나를 사랑해. 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질투하는 거야. 우리 집 재산은 디가 신경 써야 할 일이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 탕다트는 치응옥을 더 부추기고 있어. 그는 뒷두엣이 자신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계속 치응옥에게 귀찮게 하는 거야. 봐, 뒷두엣이 너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그녀는 우리가 헤어지길 원해. 가족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그녀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겠지, 맞지? 이 치응옥은 원래 그녀는 뒷두엣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 지금 탕다트가 불을 지피고 있어. 그래서 치응옥은 그를 더 믿게 돼. 그녀는 뒷두엣이 자신의 행복을 망치길 원한다고 생각해. 그녀는 뒷두엣을 더 싫어하게 돼. 정말 짜증나, 여러분. 뒷두엣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반면에 탕다트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치응옥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그녀는 속고 있어. 그녀는 헛소리를 하는 그를 믿고 있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고. 한 번, 뒷두엣이 다시 한 번 말했어. 그녀는 치응옥에게 탕다트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치응옥에 돈을 쓰고 있어. 그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치응옥이 듣고 더 화가 났어. 내 돈이니까 누구에게 주고 싶든 주면 돼. 디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디는 내 아버지 걱정이나 해.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그때 옹싸우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듣고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그는 말했어. 그만 싸워라. 하지만 그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어. 왜냐하면 그는 탕다트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거든. 그가 가짜인 줄은 몰랐어. 치응옥이 그 말을 한 걸 듣고 뒷두엣은 정말 멍하니 서 있었어.
그녀의 눈물은 계속 흘렀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 란도 그걸 들었어. 란은 디뚜엣을 정말 걱정했어.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왜냐하면 치응옥이 화낼까봐. 정말 짜증나. 너무 짜증나. 디뚜엣은 사랑으로 아들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다니.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탕다트 말이에요. 그가 치응옥과 결혼하자고 하네요. 그가 치응옥에게 말했어요. 결혼하자고. 계속 이렇게 지내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이 치응옥은 남자에게 빠져버렸어요. 그가 한마디 하면 응응응응 하면서. 디뚜엣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치응옥에게 무릎 꿇고 싶었을 거예요. 아가, 그와 결혼하지 마.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디는 다 알고 있어. 그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 너가 그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야. 봐, 아가.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야. 치응옥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왔대. 디뚜엣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 디, 제발 조용히 해줘. 디는 내 친엄마가 아니잖아. 디는 내 결혼을 막을 권리가 없어.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는 내 자유야. 왜 계속 방해하는 거야? 아니면 디가 질투하는 거야? 디는 탕다트를 원해. 세상에, 여러분. 그 말을 한다는 건 마치 칼로 사람을 베는 것과 같아요. 옹사우도 탕다트를 보았어요. 지금은 탕다트를 보고 있어요. 안 돼. 하지만 그의 딸은 결심했어요. 그가 막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결혼하고 싶다면 하라고. 나는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미리 말해둘게. 나중에 힘들면 나에게 울지 마. 결혼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작게 했어요. 왜냐하면 옹사우와 디뚜엣은 기쁘지 않았으니까. 한옹솜이 참석했어요.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치응옥이 남자에게 너무 빠졌다고. 남편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겠어요. 디뚜엣은 결혼식 날 방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치응옥이 결혼하자고 고집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탕다트 때문이에요. 조금 멀리서 치응옥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너무 더럽게 놀았어요.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어요. 옹사우가 사진도 찍고 영상을 찍었어. 치응옥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거야. 근데 치응옥이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돼. 신랑 집에서는 금 한 돈도 안 주고 결혼식 비용도 없었어. 그런데도 치응옥이 그걸 받아들였어. 결혼식 돈은 전부 신부 집에서 나왔어. 근데 탕다트 집에서는 1,000원도 안 나왔어. 진짜 그때는 말이야. 란도 생각했어. 치응옥의 할머니가 이 나무 상자를 훔쳤던 것 같아. 사원의 공덕 때문인가? 이번 생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걸까? 결혼하고 나서 탕다트는 옹사우 집으로 이사했어. 같이 살게 된 거지. 그런데 그가 공식적으로 콘레가 되니까 가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심해졌어. 아무도 배려하지 않게 됐어. 결혼하기 전에는 얘의 바른 척했는데 이제는 얼굴이 차가워. 옹사우와 디뚜엣보다 친구들을 더 우선시해. 처음에는 돈을 훔쳤어. 옹사우가 서랍에 둔 돈을 그가 가져갔어. 디뚜엣이 부엌에 둔 돈도 그가 뒤졌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했어. 그는 그냥 장난쳤다고 해. 내가 언제 가져갔다는 거야?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눈으로 직접 봤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를 처벌하라고 해. 더 말해봐. 그렇지. 그게 전부야. 그는 치응옥에게도 시켰어. 디뚜엣의 돈을 가져가서 그에게 주라고. 치응옥은 이제 정신이 없네. 그가 뭐라고 하든 다 듣고 있어. 아버지 돈, 디뚜엣의 돈, 그에게 다 주고 있어. 더 심각한 건 이거야. 그는 지문서, 소르도, 차 서류까지 뒤져서 담보로 잡아갔어. 옹사우가 발견했어. 소르도가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그는 부인해. 그는 모르겠다고 해. 물어보니 부인하더라.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 그거 말고는 누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어? 맞지? 옹사오가 말했어. 그분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야. 그분이 말했어. 너가 소르도를 가져갔잖아.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말이지. 내가 말했잖아. 이 집은 너밖에 없어. 여기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탕다트는 그때 그 얼굴이 정말 뻔뻔했어. 그는 모든 걸 부인했어.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 그래서 뭐? 나는 콘레야. 이 집에도 나의 몫이 있어. 그분은 여전히 고집부리며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걸 가져갈 수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나눠줘야지. 천천히 하자고. 옹사오가 말했어.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 그때 혈압이 올라서 그분이 기절했어. 그날 이후로 그분은 병이 나기 시작했어. 그분은 한 곳에만 누워있고 고혈압, 심장병, 서 있을 수조차 없어. 내가 말했잖아. 탕다트가 집에 들어오면 마치 굶주린 귀신 같아. 그는 모든 돈을 빨아들여. 그는 가족을 망가뜨려. 지금 그는 또 옹사오를 병들게 하고 있어. 뒷두엣은 옹사오를 돌보면서 치응옥을 바라보며 탕다트에게 학대를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말했잖아. 이때가 바로 그녀가 정말 마음 아픈 순간이야. 란이 말했어. 같이 사는 집에서 탕다트가 치응옥에게 대하는 모습이 정말 끔찍해. 그는 치응옥에게 마치 하인을 대하듯이 대했어. 마치 자식이 잘못한 것처럼.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치응옥은 뭐든지 다 해. 그 녀석은 그냥 누워있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려. 밥 다 먹고 나면 그냥 나가버려. 내가 말하는데 치응옥은 일하러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가져오면 그 녀석은 다 가져가. 치응옥은 한 푼도 못 남겨. 왜냐면 그 녀석이 욕하고 가끔은 손까지 들고 치응옥을 때리겠다고 해. 정말 무서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이 탕다트라는 녀석. 밖에서는 여자들하고 놀고 있어. 두 손으로. 여자들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두 손으로 하나의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냥 두 마리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야. 그는 여러 마리를 잡아. 정말 그렇지. 그냥 두 손으로 두 마리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야. 그는 다른 여자들과 계속 왔다 갔다 해. 미쳤어. 늦게까지 술 마시고 핸드폰은 잠겨있어. 아무도 그의 핸드폰을 볼 수 없어. 친구가 하나 있어. 치응옥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탕다트를 봤어. 다른 여자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걸. 바로 치응옥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응옥아. 나는 탕다트가 다른 여자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걸 봤어. 그것도 교차로 근처 식당에서. 두 사람이 정말 친하게 지내더라. 치응옥이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어.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말했어. 아이고.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하셨어. 어머나. 아마 친구들 얘기겠지. 언니, 다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그 여자까지 그렇게 됐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분명히 사람들이 직접 봤는데 언니가 그 다트를 감싸. 누구나 다 화나. 누구나 다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 왜 치응옥 그렇게 미련을 두는 거야? 언니는 다트가 잘못한 거 알잖아. 그가 게으른 거 알잖아. 언니 돈 쓰는 거 알면서도 그를 붙잡고 옹호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 한 번 난 치응옥에게 직접 물어봤어. 언니, 다트가 언니를 이렇게 대하는데 언니는 왜 그와 함께 있어? 왜 안 떠나? 치응옥은 그때 한마디 했어. 라는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정말로 나도 떠나고 싶어. 근데 왜인지 그를 떠올리면 몸이 불편해. 답답하고 마치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는 느낌. 내가 그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는 그를 떠날 수 없어.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그걸 듣고 나면 누구나 다트에게 한 대 치고 싶어해. 그 다트. 그는 치응옥에 민감한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어. 그리고 그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세상에 정말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비열할 수 있냐. 정말로 이런 남자들은 정말 비열하고 저열한 수준이야. 사람들이 흔히 이런 사람을 비열하고 천박하다고 욕해. 정말로 그건 그 사람이야. 이건 진짜야. 그런 건 사람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맞지,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은 그 얘기는 말이죠. 처음에 치응옥은 몰랐어요. 하지만 탕다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치응옥을 알았죠. 그 친구가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좀 어색해했죠. 그러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누군가 란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야. 탕다트가 말이야. 치응옥 사진을 자랑했대. 친구들에게 보여줬대. 란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화가 나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 디뚜엣은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탕다트가 일을 하지 않는 걸 보았고 치응옥에 돈을 쓰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치응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걸 보았죠. 지치고 힘들어 보였어요.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죠. 디뚜엣은 치응옥에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죠. 오히려 반박했어요. 디뚜엣이 입을 열면 치응옥은 그녀를 밀어냈죠. 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치응옥은 더 심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화가 나죠. 디뚜엣이 탕다트를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디뚜엣은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디뚜엣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그를 나쁜 남자에게서 보호하고 싶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에게서요. 그런데 그녀가 젊은 남자에게 빠졌다고 의심받았어요. 누가 이런 걸 견딜 수 있겠어요? 치응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디뚜엣이 치응옥과 탕다트를 계속 막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디뚜엣이 탕다트와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걸 보았어요. 그에게 자신의 딸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디뚜엣이 탕다트와 따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자기 딸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했죠. 탕다트는 디뚜엣에 대한 소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심했죠. 그는 일부러 불을 지피는 기름을 가져왔어요. 그는 치응옥에게 무슨 말을 했죠. 봐요, 저기요. 디뚜엣은 정말 신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이웃들도 이미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좀 줄이라고. 아니, 나는 정말 창피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여러분. 디뚜엣은 조용히 모든 걸 참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내 아들이 나를 욕하고 이웃들이 나를 어린아이에 미쳤다고 소문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여러 번 일부러 란에게 손을 대려고 했어요. 란은 무서워서 치응옥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응옥이 믿을 리가 없죠. 란을 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란은 디뚜엣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디뚜엣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달라요.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달라요. 슬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결단력 있는 목소리였죠. 좋아요. 안 듣겠다면 그만해요. 디는 치응옥을 스스로 구해야 해요. 란이 디에게 뭘 할 건지 물었어요. 디뚜엣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디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디뚜엣은 조용히 스승을 찾으러 갔어요. 그녀는 정말 멀리 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왔어요. 옹사우가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친척을 보러 갔다고 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옹사우가 믿지 않을까 봐요. 또 이렇게 생각할까 봐요. 그녀가 이런저런 일을 꾸미고 있다고. 그녀는 3대 사명의 스승을 찾았어요. 모두가 어렵다고 했어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디뚜엣은 거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치응옥을 생각할 때마다 탕다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한 사람이 디뚜엣에게 스승님을 소개해줬어요. 그분이 아주 능력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멀리 있었어요. 그래도 디뚜엣은 혼자서 그곳으로 갔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까봐. 그곳에 도착하자 스승님이 디뚜엣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 때문에 여기 오셨죠? 누군가 부활을 걸었어요. 그때 디뚜엣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승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디뚜엣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치응옥이 탕다트와 만난 이야기부터 그가 몰래 약을 탄 이야기 그리고 그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한 이야기까지 디뚜엣이 이야기할 때 눈물이 글썽였어요. 스승님. 그 아이는 제 친딸은 아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제 딸처럼 사랑해요. 그 아이가 탕다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제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싫어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탕다트에게 사랑의 부활을 걸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녀는 사람의 영혼을 모두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딸은 계속 그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결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스승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탕다트는 혼자서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군가에게서 사온 거예요. 그는 만드는 법을 몰라요. 하지만 그 부활은 매우 강력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님은 디뚜엣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옹사오가 탕다트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활을 혼자서 만들 수는 없죠. 그는 누구에게서 샀을까요? 그는 만드는 법을 몰라요. 하지만 그 부활은 정말 강력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옹사오는 디뚜엣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딸을 구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그 남자를 저주해야 해요. 둘째, 부활을 풀어야 해요. 그가 딸을 버리게 해야 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해요. 그에게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그 남자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해요. 그 남자에게는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알면 파괴할 거예요. 그때는 더 위험해질 거예요. 디뚜엣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스승에게 계속 진행하라고 했어요.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요. 스승이 디뚜엣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부활을 쓰는 거란 걸 알고 있냐고요. 그것도 나름의 업보가 있어요. 하지만 디뚜엣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업보가 뭐든지 내가 다 감당할게요. 그냥 치 응옥만 구할 수 있다면. 디뚜엣의 그 말에 스승도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가 말했어요. 이 일을 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걸 보았어요. 그 부활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부활을 요청하는 걸 봤어요. 자녀를 구하기 위한 부활이었어요. 자기 자녀가 아니라 남편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요. 그 후에 그는 말했어요. 안심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하늘도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후 스승이 시작했어요. 부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을 만드는 장면은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는 검은 천으로 만든 인형을 가져왔어요. 간을 꺼내고 탕다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형의 가슴에 빨간 잉크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는 향을 꺼내고 주문을 외웠어요. 향이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어요. 그 연기의 냄새는 평범한 향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비릿한 냄새가 나고 차갑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그는 긴 바늘 3개를 가져와서 인형의 가슴에 찔렀어요. 각 바늘마다 주문을 외웠어요. 각 바늘이 부활을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디뚜엣이 보니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 응옥 생각하니까 참아야 했죠. 그 스승이 말하길, 이 부활은 탕다트가 갑자기 불편해지게 해요. 그가 치 응옥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죠. 조심스럽게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은 물 부활이에요. 스승이 도자기 그릇을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에 몇 조각을 넣고 이상한 나무를 넣었어요. 물을 붓고 부활을 태워서 넣었죠. 물이 탁해지고 약초 냄새가 나요. 스승이 치 응옥에게 매일 조금씩 먹이라고 했어요. 물이나 국에 섞어도 괜찮아요. 두세 주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요. 모든 게 끝나고 디뚜엣이 그걸 가져갔어요. 방에 잘 숨겼죠. 매일 몰래 차에 섞어서 치 응옥에게 주었어요. 라는 다 알고 있었어요. 라는 지금 디뚜엣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은 정말 마치 도둑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구하는 거였죠. 어느 날 탕다트가 집에 있었어요. 디뚜엣은 그가 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죠. 그제야 치 응옥에게 물을 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거에 발견될 뻔했어요. 탕다트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물건을 가져가려고요. 디뚜엣이 치 응옥에게 물을 주고 있는데 그녀는 부화 물병을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어요. 그가 한 번 쳐다봤고 그리고 나갔어요. 아마도 그는 보지 못했겠죠. 하지만 디뚜엣은 무서웠어요. 그가 정말로 의심할까 봐요. 란이 말하길 두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고. 가끔은 란이 치 응옥을 데리고 나가서 사탕수수 주스를 마시게 하고 몰래 물 부활을 그 주스에 섞어서 치 응옥에게 주었어요. 가끔은 죽을 끓여서 그 안에 넣어서 치 응옥에게 먹였죠. 이렇게 몰래 하니까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즐거웠어요. 약 2주 후에 치 응옥이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치 응옥의 머리가 맑아졌고 그녀는 탕다트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가 바로 그 나쁜 남자였죠. 돈을 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치 응옥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치 응옥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왜 일을 안 하냐고. 치응옥은 이혼 얘기만 꺼내기 시작했어요. 탕가트는 치응옥이 변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뒷두엣의 부하가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치응옥 곁에 있을 때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최악의 수단을 썼어요. 그날 그는 치응옥의 민감한 사진을 인쇄했어요. A4 용지에 인쇄했죠. 그리고 그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치응옥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렸죠. 치응옥이 집에 들어왔어요. 사진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탕가트는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봤지? 내가 전화기에 사진이 100장은 더 있어. 너 이혼할 수 있겠어? 너 나한테 반항할 수 있어? 너 나한테 항의할 수 있어? 내가 인쇄해서 동네에 붙일 거야. 인터넷에 올려서 전국에 알릴 거야. 선택해. 그때 치응옥은 부하에서 깨어났어요. 탕가트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버릴 용기가 없었어요. 움직일 용기도 없었죠. 사진이 퍼질까 두려웠어요.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웠죠. 고개를 들 수 없게 될까 두려웠어요. 며칠 후, 치응옥은 무너져 내리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버리면 사진이 퍼질까 두려웠고, 그 아래서는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날, 란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욕실 문을 열었더니 치응옥이 누워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다쳤어요. 치응옥이 자해한 거예요. 란이 소리쳤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즉시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제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처가 깊지 않았어요. 구할 수 있었어요. 구할 수 있었어요. 구해냈어요. 구해냈어요. 뒷두엣은 병원에 있어요. 치응옥의 침대 옆에 앉아있어요. 그녀는 울고 있다고 해요. 울고 또 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어요. 그녀는 붕대 감긴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파요.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대처했을까? 그날 밤에요. 치응옥이 잠든 후에 뒷두엣은 란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요. 결단을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요. 디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디는 이 업이 무겁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디는 그 나쁜 놈이 치응옥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녀는 다시 스승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더 강한 부하를 요청했어요. 이제는 미워하는 부하가 아니에요. 탕다트에게 걸리게 할 거예요. 그가 계속 재앙을 겪게 할 거예요. 그때 스승님은 망설였어요. 여사님, 이 부하는 매우 강해요. 그로 하여금 계속 사고를 당하게 할 거예요. 병도 걸리게 하고요. 하지만 이 업은 여사님에게도 돌아올 거예요. 여사님이 감당할 수 있나요? 제 딸이니까요. 스승님, 저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실패하면 다음에는 아마 늦을 거예요. 어떤 업도 제가 감당할게요. 제 두 아이가 죽어도 괜찮아요. 스승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스승님은 7개의 바늘을 사용했어요. 인형에 모두 찔러 넣었어요. 그리고 독한 부하를 태웠어요. 이번에는 그 부하가요. 소름 끼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란이 말한 걸 뒷두엣이 전해줬어요. 그 방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불빛이 깜빡깜빡했어요. 그리고 냄새는 정말 강했어요. 뒷두엣은 앉아있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스승님은 주문을 외우고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그놈은 계속 문제를 겪을 거예요. 하지만 여사님, 기억하세요. 이 업은 여사님이 감당해야 해요.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죠? 재앙을 씻어내야 하니까요.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죠? 그날 이후로 탕가트는 계속 안 좋은 일만 겪었어요. 돈을 도둑 맞았어요. 며칠 후에 차가 논에 빠졌어요. 온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낯선 청소년들에게 가게에서 맞았어요. 배가 아파서 입원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매일매일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생기니까요. 그는 뒷두엣을 떠올렸어요. 그를 유일하게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뒷두엣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청 욕했어요. 스승도 욕하고. 늙은 여자.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나한테 부하 걸려고 한 거지?
나도 스승이 있어. 너한테 복수할 거야. 늙은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다니. 너는 콘대에 빠져서 질투하는 거지? 젠장. 그는 이렇게 욕했어요. 디뚜엣은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매우 침착했어요.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을 해치려고 해. 내 아들을 괴롭히고 내 아들이 힘들어하게 만들었어. 너는 짐승 같은 존재야. 너 자신이 스승을 불러서 나를 해치라고 해. 나는 너와 끝까지 싸울 거야. 어차피 이미 엉망이니까. 이미 위험한 상황이야. 나는 너 같은 비열한 존재는 두렵지 않아. 말을 마친 후 디뚜엣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가 몇 번 다시 전화했지만 옹홍이 막았어요. 그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어요. 다음 날 스승이 디뚜엣에게 전화했어요. 디에게 3일 동안 어디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탕다트가 디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강력한 부활을 걸었어요. 집에만 있어야 해. 스승이 해결해 줄 거야. 탕다트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디는 듣고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디는 옹싸우도 걱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디는 스승의 말을 따랐어요. 3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은 Nhưng mà mấy lần, 디는 분명히 들었어요. 응옥과라는 마당에 서 있었고 디를 불렀어요. 디가 나가려던 순간에 마치 조상이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응옥과라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왜 밖에 계속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란스럽게요. 디는 스승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승은 환각이라고 했어요. 무언가가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고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3일이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탕다트는 더 강한 부활을 만들 음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탕다트는 술에 취했어요. 늦은 밤에요. 마치 귀신이 쫓아오는 것처럼 차를 몰았어요.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대요. 그는 놀라서 핸들을 틀었고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길 한가운데서 넘어졌어요. 트럭이 다가와서 발을 밟았어요. 병원에서는 그의 발이 부서졌다고 했어요. 절단해야 한다고요. 그의 발이 부서졌고 그는 소리치며 욕을 했어요. 그는 디뚜엣이 자신을 해쳤다고 말했어요. 디뚜엣을 욕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거죠. 아무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사라졌어요. 친구들은 멀어졌고 전화기에는 응옥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고로 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말로 다 빼앗겼어요. 그 사건 이후에요. 탕다트가 사고를 당한 사건이요.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때 치응옥은 정신을 차렸고 그녀는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디뚜엣이 경고했던 몇 번을 기억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말들을 기억해요. 디뚜엣과 함께요. 치응옥은 자신이 한 말을 떠올립니다. 디뚜엣에게 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치응옥은 원망하고 싶었어요. 치응옥은 디뚜엣이 어린 남자에게 빠졌다고 했죠. 디뚜엣이 나이가 많아도 욕심이 많다고 했어요. 디뚜엣에게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죠. 탕다트에게 다가가라고. 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치응옥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신 차리라고 몇 대 맞고 싶었어요. 그리고 라는 치응옥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죠. 디뚜엣에 대한 이야기. 스승을 찾으러 몇 번이나 갔어요. 드디어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았죠. 디뚜엣이 탕다트를 떼어놓기 위해 부활을 썼다고. 그리고 매일 치응옥을 위해 부활을 풀어줬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몰래 물을 섞어야 했어요. 차에 넣어서 치응옥에게 마시게 했죠. 또한 이야기하자면 디뚜엣이 한홍솜에게 어린 남자에게 빠졌다고 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치응옥을 디뚜엣은 조용히 있었어요. 그녀는 참아냈죠. 그녀는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치응옥을 구하는 것만 생각했죠. 디뚜엣이 스승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걸 짊어질게. 그저 치응옥만 구하면 돼. 치응옥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들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치응옥은 란을 안고 말했어요. 란아, 내가 너무 나빠. 디뚜엣에게는 자격이 없어. 수년간 디뚜엣이 나를 사랑해줬는데 디뚜엣에게는 자격이 없어. 내가 디뚜엣에게 나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죄송해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그때 란도 울었어요. 치응옥아. 이제 알겠지? 그럼 디뚜엣에게 사과하러 가. 디뚜엣이 너를 오래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치응옥은 뒷두엣을 찾아갔어요. 치응옥은 뒷두엣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뒷두엣, 죄송해요. 내가 나쁘게 살았어요. 뒷두엣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요. 수년간 뒷두엣이 나를 걱정해줬는데 나는 나쁘게 생각했어요. 뒷두엣을 욕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뒷두엣을 욕했어. 내가 한 말들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죽고 싶었어, 할머니. 죄송해요, 뒷두엣. 디가 나를 용서해줄래? 엄마, 나를 용서해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치응옥이 뒷두엣을 엄마라고 불렀어. 여러분, 뒷두엣은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 엄마. 흑흑 울었어. 그 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그동안 듣지 못했어. 란이 그날 이후로 온 집안이 다 변했어. 치응옥이 뒷두엣을 엄마라고 부르니까. 두 사람은 정말 가까워졌어. 응옥은 모든 걸 뒷두엣에게 물어봤어. 어디를 가든지 디를 데리고 갔어. 뒷두엣은 행복했어. 항상 웃고 있었어. 이제 더 이상 방에서 혼자 울지 않아. 그 엄마라는 소리는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 방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해. 세상에 그런 게 가득해, 여러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뒷두엣이 치응옥을 구한 이후로 그 이야기가 퍼졌어. 예전 이웃들은 뒷두엣이 아이를 좋아한다고 소문냈어. 이제는 진실을 듣게 되었어. 얼굴이 붉어졌어. 정말 부끄러워, 여러분. 란이 지금 치응옥이 탕다트와 헤어졌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 그런데 아시나요? 치응옥을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뒷두엣이야. 그녀는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아들은 착해. 디가 치응옥에게 소개해줬어. 처음에 치응옥은 좀 망설였어. 왜냐하면 치응옥은 탕다트에게 상처받았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무서웠어. 하지만 뒷두엣이 이렇게 말했어. 이번에는 엄마를 믿어. 엄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예전에도 탕다트가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때는 듣지 않았어. 아내가 그걸 보았지. 이번에는 그 남자는 정말 괜찮아. 엄마가 보장해. 안심해. 치응옥, 뒷두엣이 그 말을 했다고 들었어. 그걸 듣고 웃음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지. 그렇지. 예전에 뒷두엣이 말했었는데 치응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이번엔 디의 말을 들어야 해. 지금 남편을 만났잖아. 정말 맞아. 그 사람 정말 좋아. 온화하고 치응옥을 정말 사랑해. 옹사오는 탕다트가 집을 떠난 이후로 옹도 건강해졌어. 고혈압도 없어. 마치 종기가 사라진 것처럼 사람이 건강해진 거지. 뒷두엣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만 즐겁게 살고 있어. 두 딸이 돌봐주고. 치응옥이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뒷두엣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치응옥을 돌보려고 했지. 치응옥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해지자. 디도 점점 약해졌어.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났지. 마치 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를 철저히 했어. 미리 당부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 디가 세상을 떠난 날, 디를 위해 부활을 만들어준 스승이 그곳에 왔어. 그가 전한 소식은 치응옥을 울게 만들고 숨이 막힐 정도였어. 치응옥을 위해 부활을 풀어주던 그때 탕다트를 없애버린 거야. 디는 개의치 않았지. 그래서 디가 세상을 떠난 건 어떤 방식으로든 업보를 갚기 위해서였어. 탕다트는 어딘가에서 힘겹게 살고 있어. 다리가 불구가 되어 살아도 죽은 듯한 삶을 살고 있어. 친구들도 다 멀어졌고 그의 업보는 모두 갚아진 거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몇 가지를 깨달았어. 첫째는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뒷두엣은 동네에서 콘레를 사랑한다고 소문이 났어. 며느리에게 욕도 먹고 오해도 많이 받았지. 하지만 사실 그녀는 콘레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 인생이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지. 누구의 마음속을 알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 차가운 얼굴에 뜨거운 마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속은 정말 쓰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캐에 대한 편견은 버리세요. 모든 매캐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보다도 외부 자식을 더 사랑하기도 해요.
뒷두엣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왔어요. 그녀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과 자식의 안전만 걱정했죠. 그 사랑은 피가 아니라도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악하게 살면 악한 일을 만나게 돼요. 언젠가는 하늘이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란. 우리 채널에 이런 이야기를 믿고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치 응목도요. 뒷두엣도요. 뒷두엣이 떠나셨다면 그럼 뒷두엣이 빨리 하늘로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항상 건강하길, 모든 일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좋았다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에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빨리 듣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받았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잘 전달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그들이 허락해주신다면 보내주세요. 아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잘 전달할게요. 모두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